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거론하며 자신의 대북 정책 성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에 아무것도 내주지 않고 제재도 유지하고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펜실베니아주에서 폭스뉴스가 주최한 타운홀 행사에 참석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북한과의 진전을 위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답을 하는 대신 대북 정책에 대한 자신의 성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된 덕분에 북한과의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If the other side got in, you would right now be in a big war with North Korea. Maybe it would be over by now. But you would almost immediately you would have started. And if you remember the rhetoric at the beginning, that was very tough rhetoric.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으며 제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The bottom line is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him. I cannot guarantee anything, but for 3 years we've spent nothing. We're getting sanctions and we're not in war with North Korea, which is not bad.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현재 인식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북핵 문제가 중대한 사안인 만큼 미국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인식도 거론했습니다. I don't think it's on the minds of too many Americans, to be honest with you, but it should be, okay? And it's good that it's on your mind because it's big stuff and they do have a lot of power, a lot of nuclear power.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북 비핵화 협상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또 어떤 것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9명은 북한을 선호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최대 적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에 이어 북한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지난 2월 3일부터 2주 동안 성인 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는 북한을 선호하지 않는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갤럽은 이 같은 수치가 지난 2017년 하반기 미국과 북한이 서로 거세게 비난하며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달했던 당시 응답자 92%에 비하면 다소 준 것이지만 지난 2015년 조사 당시 87%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지난 5년 사이 북한을 최대 위협으로 여기는 미국인들의 생각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대규모 석탄 수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영국의 민간 연구소는 위성 사진과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신호등을 분석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 활동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민간단체인 합동군사연구소 루시는 5일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 보고서를 통해 적어도 북한 선박 30척이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상하이 남동부 저우산시에 드나들었고 개별 항해는 적어도 175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위성 사진과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 신호로 확인한 것만 이 정도라면서 이들 선박 중 상당수는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 등을 옮겨와 하역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 선박은 최근까지 활동이 계속됐는데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을 폐쇄한 가운데도 일부 대중무역을 지속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석탄 수출 등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피하고 불법 활동에 계속 나서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정보 교란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국제무역 선박들은 선박 등록국 등의 정보를 표시하는 해상 이동 업무 식별 부호와 국제해사 식별 번호 등을 공통적으로 사용하지만 북한 선박들은 이를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선박 대부분이 AIS를 끄고 운행하지만 반드시 켜고 운행해야 할 때가 있다며 수역이 붐벼 충돌 위험이 큰 저우산시 무역 항로가 대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새로 대형 선박을 구입한 사실도 주목됐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지난해 2018년 5월 북한의 대형 화물선 YG 어네스토를 몰수한 이후 북한이 대형 선박 2척을 새로 구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가 지목한 배는 태평호로 이전 이름은 그레이트 엔사노입니다. 선박 추적 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길이가 167m인 이 선박은 파나마 국기를 달고 운항하고 있는데 합동군사연구소 보고서는 이 배가 현재 북한 국기를 달고 운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평호는 최근 석 달간 남포와 상하이, 홍콩 등을 주로 오갔습니다. 보고서가 지목한 또 다른 선박은 길이 174m인 푸싱호로 현재 푸조호라는 이름을 쓰면서 중국 선적으로 등록돼 있는데 지난해 11월 남포항에서 출항해 저우산시로 항해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북한의 활동이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이런 불법 행위가 대부분 중국 영해와 항구에서 이루어졌는데도 중국 당국은 제지하지 않았다며 중국의 느슨한 제재 이행을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특성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실무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크리스토퍼 포드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5일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발효 50주년을 맞아 뉴욕에서 화상으로 연결한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실무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n which they will, one hopes, implement the commitments made in Singapore and allow us to move forward towards the kind of negotiated solution that our senior officials from President Trump all down have been calling for some time. 포드 차관보는 이어 지난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 협상이 성과 없이 결렬된 뒤 미북 공식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최대한 빨리 북한 측의 회답을 듣고 전진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I can assure you that from an interagency and a departmental perspective, we are ready and prepared for trying to make those commitments in Singapore into a reality on the ground as soon as possible. 북한이 지난 2일 감행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미국 정부가 이런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eports of launches from North Korea and following the matter closely, but I would have to defer you to the spokesmen who have already addressed this issue from Washington on that. 미국 국무부는 지난 3일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돌아오길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현재 북한과 보건 협력 관련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 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친서 교환에 따른 남북 보건 협력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재까지 북한의 지원 요청이나 남북 협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상호 존중의 자세로 대화를 통해 비핵화 협상의 조속한 개시와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노력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6명으로 늘면서 미국 본토에서 파견한 미군 의료지원팀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피터 리 주한미군 공보국장은 4일 VOA에 미국 본토에서 파견한 특별의료팀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면서 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줄이고 예방하는 임무를 매일같이 수행하고 있는 현지 의료진들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한미군 내 확산 조짐을 보이자 지난 4일 관련 정보 전파에 대량 알림 체계를 사용할 것이라면서 등급은 위급과 우선, 보통 등 3가지로 분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대량 알림 체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최신 정보와 도로 폐쇄, 기상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한미군 측은 밝혔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주축이 된 첫 정당으로 남북통일당이 공식 창당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6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남북통일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다음 달에 실시되는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남북통일당은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이사장과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를 공동대표로 선출했으며 서울과 경기, 인천, 경남, 전북 등 5개 광역시도의 지역당을 두면서 4월 15일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할 방침입니다. 탈북민 중심의 첫 정당을 출범시킨 이들은 한반도의 자유통일과 탈북민들의 권익보호를 창당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